여러분은 전동 킥보드를 왜 타시나요?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뭐 장을 보러 갈 때 이동수단으로 많이 쓰시겠죠? 그런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일반 전동 킥보드는 운동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 중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트라이크 살펴보도록 하죠. 총 3가지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 트라이크는 각각 20kg, 21kg, 31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벼운 콜트부터 프리덤, 가장 크고 비싼 포니까지 점점 무거워지고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포니 정도 되면 폴딩을 해도 너무 거대해서 일반 승용차의 수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콜트와 프리덤까지는 세단이나 SUV라면 수납할 수 있지만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폴딩하는 방법은 하단에 위치한 연결부를 조작해서 폴딩하는 방식인데요. 이용이 좀 생기면 아주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고 무거운 편입니다.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휴대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제품군은 딱히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속도나 성능 그리고 주행거리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으로 1회 충전 시 20에서 30km 정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열심히 주행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속력은 20km 초반 정도 나오는데 형태상 아주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이 제품은 타기 전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모터의 도움 없이도 인력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의 자세를 익혀줘야 이 제품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키를 타는 것처럼 S자를 그리면서 주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다리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밖을 향해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와 동시에 핸들을 앞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를 반복하면 발을 땅에 대지 않고 모터를 켜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수동 제품과는 다르게 모터에 저항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동작이지만 처음 타실 때만큼은 이 동작을 좀 연습해 주셔야 제대로 된 운동 효과와 스릴 있는 주행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 없이 그냥 모터의 힘만을 이용해서 일자로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정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제대로 이용한다면 아스팔트 평지 바닥에서 스키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운동도 되고 잠깐만 타도 다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 무리해서 타면 바로 알백이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비싼 포니가 타는 맛도 가장 좋습니다. 프리덤이나 콜트와 비교해서 기본적인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있지만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포니가 조금 더 많은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주행 시 더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하고 더 유연한 운행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포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생각날 때마다 가게를 나가서 한두 번씩 타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타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미가 있어요. 진짜 탈맛나는 제품입니다. 제동 장치는 모두 동일하게 후륜에 있는 물리 브레이크 동작합니다. 제동력도 강력한 편이고 드리프트도 가능해서 흥미롭게 활용할 수가 있죠. 전부 오토바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로틀에 적용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습니다. 배터리 게이지는 너무 포괄적이고 부정확한 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신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소음은 살짝 있는 편이지만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등판력은 포니를 제외하면 상당히 약한 편인데 말씀드렸지만 원래 인력을 함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냥은 못 올라가는 곳도 S자와 함께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죠. 배터리는 모두 분리되고 별도 충전과 결합 충전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 주행의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맨 땅에서 스키를 타는 듯한 느낌이 가장 인상적인데 그렇다고 이게 실제 스키 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정말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직접 타보시고 대여도 해서 1시간 이상 쭉 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람마다 느끼는 느낌이 다르고 그 가치도 다른 법이니까요. 확실히 얘가 평지가 더 낫고 내리막에서 타는 건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맞아. 확실히. 근데 왜 그러지? 이거는 이유를 모르겠네. 왜 평지에서 제가 재고 얘는 내리막에서 재밌지? 얘가 평지에서 재미없는 게 출력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출력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출력이 약해서 이 관절 꺾이는 느낌이 달라요. 뭔가 얘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꺾이고 얘가 좀 덜 꺾이는데 이게 오히려 내리막에서는 얘가 더 잘 꺾이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스키에 가깝게 꺾이는 느낌이고, 얘는 약간 내리막에서는 과하게 꺾이는 느낌이 있네. 문제는 이 제품을 제대로 탈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타는 재미로만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운동도 많이 되고요. 실제로 운동이 돼요. 타면 다리에 알이 베길 정도로 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약간 땀도 나는 그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힘들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를 뭘 즐기면서 액티비티한 느낌으로 운동도 하면서 이동도 할 수 있는, 사실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탈 데가 없어. 지금 이곳처럼, 만약에 이곳처럼 이렇게 딱 비어있는,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대도시에 사신다든지 뭔가 도심 한가운데서 이걸 이용하기에는, 보셨겠지만 이동하는 반경도 많이 큰 편이고, 이 제품 자체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이 제품이 값어치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실제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뭐 대여 용도, 렌탈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조금 지방 쪽에서, 좀 시골 쪽에서 실제로 내가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쓸만할 거라고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사는 이런 도심에서 타기에는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킥보드보다 3배 더 유용하다 치고, 운동도 되고 이동도 되니까 더 유용하다 치고, 가격도 3배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대도 좀 비싼 편이고, 성능대에 비해서 주행 거리나 이런 것도 조금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품 자체는 재밌었지만 이 한국의 환경상 조금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게 오늘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